항진증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데 나는 저혈압인데 이게 서로 맞는 건가? 목의 상태를 확인하려면요, 내 몸 전체의 척추 상태를 확인해야지 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됐냐? 갑상선 진료를 보는 내과를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신경과로 가서도 해결이 안 되고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갑상선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정작 갑상선의 문제가 왜 생겼고 내가 갑상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 가지고 갑상선의 문제가 어떻게 자율신경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두통, 어지러움, 구역, 구토, 속 울렁거림 등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으나 진전이 없어 2주 전 신경과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하였는데 전정신경염과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갑자기 생기는 어지러움이 강도 7 정도 되며 증상이 오래가는 편입니다. 전에는 대중교통으로 일을 보러 가는 찰나의 어지럼증과 구역감으로 구토를 여러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혈압을 재면 평균인 120/80보다 낮게 나와서 기립성 빈맥 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완치 가능할까요?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두통, 어지러움, 구토, 울렁거림 뭐 다 비슷한 증상이지 않습니까? 생기는 원인은 다 그냥 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속 때문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같이 속이 불편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2주 전에 신경과에 갔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뭐 각종 검사를 했는데 전정신경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전정신경염은 어지러운 증상이 이제 주 증상이거든요. 이비인후과 질환이고 귀에 이제 생기는 문제예요. 거기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갑상선 문제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약도 잘 먹고 이제 쭉 지내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서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이 강도 7 정도 돼가지고 계속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서기도 이제 어려울 정도가 이제 강도 7 정도 되는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병원 가면 혈압을 꼭 재보는데 120, 80보다는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90에 한 50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지러운 게 저혈압 때문인가? 물론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본 분이 아니고 덩치가 어떤지도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혈압이 낮은 분들은 대개 마른 체형의 이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이제 동반될 때는 이제 저혈압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그런 여러 가지 그때 다 관련이 되는 건가? 너무 답답하다. 항진증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데 나는 저혈압인데 이게 서로 맞는 건가? 혼란스럽게 이제 되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요, 갑상선이 세포들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병인 거죠. 적당히 많이 만들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도록 하려다 보니까 세포를 채찍질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야지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또 항진약을 먹다가 저하약을 먹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약을 먹게 되고 병명이 하나로 딱 되지 않으니까 더 불안해지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거는 갑상선 진료를 보는 내과를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신경과로 가서도 해결이 안 되고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의 문제가 됩니다. 약을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약 용량을 올리고 또 나름대로 영양제를 찾아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내가 하나의 문제로 내 몸이 이 지경이 됐을 거다라고 착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돼가지고 생겼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장의 문제도 있고 뇌의 혈액순환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까지 겹쳐져 있을 가능성들도 있고 그 상황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너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몸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몸의 컨디션 상태를 만들어내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이런 동반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히 고치기가 어려운데요.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됐냐? 결국 이제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율신경의 문제 중에서 갑상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요, 목입니다.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목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분은 목 때문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지 될 때 목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럼 목만 고장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문제가 같이 있겠지만 목이 아주 큰 비중으로 내 몸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걸 꼭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검사는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목의 상태를 확인하려면요, 내 몸 전체의 척추 상태를 확인해야지 됩니다. 전체 중에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지,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는 결국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먼저 찍어 보시고, 그 중에 목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전정신경염, 속의 불편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5년째 메티마조를 장기 복용 중입니다. 몸에 이상 없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약이긴 하지만 갑상선 약들은 그나마 유해성이 가장 적은 부류에 이제 속하거든요. 갑상선 항진을 조절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티마졸은 잘 드시고 갑상선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을 취하는데요. 2년 전에는 구안와사도 왔었습니다. 구안와사와 갑상선도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요? 갑상선 문제는요, 수면의 문제와 관련이 많거든요. 3교대를 한다, 나는 밤낮이 바뀌어 있다, 뭐 이런 분들이 갑상선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인체라고 하는 것이 밤에는 자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지 않으면 나처럼 내 몸이 신체 활동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처럼 일을 해야지 된다면 내 몸이 이제 훨씬 더 많은 부하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은데, 구안와사가 안면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핵심 부위가 바로 뇌간에 있거든요. 뇌간은 경추의 바로 위쪽 뇌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뇌간이 영향을 받아요. 경추의 문제랑 동반이 됐을 때 갑상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구안와사도 생길 수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동반이 같이 되는 거죠. 구안와사가 직접적으로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저하증으로 몸이 피곤한 것은 장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물어보면요,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난 소화도 잘 되고 변 모양도 괜찮고 다른 거 다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장이 멀쩡한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늘 피곤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갑상선과 자율신경의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몸 어디에나 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빨리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신경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이었습니다.